네,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피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계수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9일 오전 10시 반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판단 잘못하면 진짜로 계좌가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코스피 일봉을 봤었을 때 어제 무려 5%나 반등을 해줬지만 오늘 밀렸죠. 개파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2.73%. 근데 여기까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야간 선물을 보게 됐었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봉으로 봤었을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내일 대응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장 보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엔 진짜 다르다. 드디어 정고점 돌파하나. 이 생각까지 들었지만 결국에 밀려버렸어요. 반등 시도가 좀 나오다가 그대로 윗골이 달면서 밀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제는 뭐였지? 이것도 낚였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빠지는 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오른다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움직임의 정체가 뭔지,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 형식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주린이 분들도 어렵다고 영상 끄지 마시고 이해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상승 추세 구간이 아니라 이날이 진짜 상승의 추세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상승이면 그냥 들고 가도 됩니다. 근데 이 진짜 상승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면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승 시작이 아니라 확인 구간입니다. 제가 아까 삼성전자 영상 찍어드렸던 거 보시면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시장은 항상 기대를 깨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일단 드려야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코스피 5% 올라갈 때 우리 대형주들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코스피 200 대형주들 있잖아. 시총 큰 애들. 근데 어제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1.55% 늘어났어요. 근데 오늘 또 빠졌잖아. 마감까지 계속 마이너스 5% 빠졌잖아요. 주식은요.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짜리 반등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흐름을 봐야 돼요.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 3월 12일부터 흐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때 3월 10일 이날 뭐였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제가 이때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확대를 해드리자면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뭐다? 이 롤오버 2016-03에서 2016-06으로 넘어가는 걸 2월이라 하잖아요. 이거를 롤오버라고 말해. 뭐냐면 이 미결제 약정을 다음 옵션 만기일로 넘기는 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에도 롱 숏이 있어요. 롱은 주가 상승, 숏은 주가 하락. 그럼 어떤 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선물 총 누적을 보세요. 마이너스 10조 8천억.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물량이 없었어요. 단언컨대. 그러니까 이 숏포지션 롤오버를 행사했다는 거죠. 24,439계약. 이거 2조 4천억 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도 주가를 하방으로 보겠다는 거. 그래서 전고점 기대는 일단 기대하면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 봤었을 때가 옵션 만기이고 다음날 개파락 출발. 맞아요. 숏 롤오버 했으니까 당연히 개파락 출발입니다. 근데 왜 이 3거래일 동안 양봉이 나와줬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시장은요. 오르든 떨어지든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N자형 파동으로.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저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라워 하이, 라워 로우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왜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코스피 똑같잖아요. 어차피 코스피나 삼성전자보다 첫 번째는 쇼커버입니다. 제가 이때 3월 12일 날 찍어드린 영상인데 제목이 쇼커버 반등 대기하시라고 언급을 직접 드렸어요. 그리고 차월 베팅했다, 롤오버를 했다라는 거고 2조 원 규모 쇼커버예요. 왜냐면 숏은 뭡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안 빠지고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손실이겠죠. 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커버를 했어요. 근데 이날 왜 올랐습니까? BTC 기대감 때문에 BTC 진행했어요. 3일 동안. 엔비디아 이벤트. 그리고 어제 공시 하나 있었죠. 자사주 소각. 그러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횟매수를 했다. 근데 왜 오늘 꺾였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찍어드렸던 게 있어요. 3월 16일 맞고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가져왔어요. 2조 1천억 원. 그쵸? 롱 포지션 들어왔어요. 근데 현재 보면 마이너스 1조 6천억 원.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숏 포지션 나왔죠. 이유가 뭘까요? 단타로 롱을 하고 나서 차익 실현 한 다음에 숏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야간 선물도 오늘 외국인들 또
추가적인 매도를 하고 있네요. 야간 선물이에요, 이거.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락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이게 지표가 좀 도움이 돼요. 그럼 야간 선물 마이너스 4.16% 떨어지고 내일 바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날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날 차익 실현했고요. 다음날 또 오르게 되려면 롱 포지션이 유지가 돼야 되고 베이시스도 플러스로 강하게 들어와야 되고 선물도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번 상승은 지속성이 없고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N자형 파동 속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좀 못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무조건 떨어지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좀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 여기까지 떨어진다,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특징은 방향성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내려갔을 땐 담고, 올라갔을 땐 비중 조절하고 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야 돼요. 차익 실현, 추가 매수. 저는 이때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끝난 것 같죠? 분위기 좋아 보이죠? 코스피만 봤을 때. 근데 현실은 전쟁 진행 중이고 글로벌 불안 지속되고 금리 변수 존재하고 어제 금리 동결됐잖아, 미국. 그쵸? 근데 코스피만 봤었을 땐 전쟁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닌데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구간이 개인 기대감이 최고조일 때. 결과가 오늘 하락을 해줬고 결국에 야간 매도도 나오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야간 선물도 떨어졌다라는 거. 분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윗꼬리가 달렸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한미반도체든 나는 비중과 원칙이 없어서 단기적인 저점이 어딘지 궁금하다. 신규 매수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5154-7599 여기다가 또 남겨주시고 종목명 남겨주세요. 삼성전자면 삼성, 한미반도체는 한미, 두산에너빌리티면 두산. 이렇게 문자 전송해주시면 제가 실시간 도와드리면서 얼마 원단 그리고 몇 퍼센트 비중으로 좀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종목명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올라간다, 그래야지 구독자도 잘 붙고 좋아요도 눌리고. 근데 저는 이런 거짓말 못해요. 모든 지표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간다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망하는 행위예요. 기만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못해드리고 저는 시원하게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말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돈이 걸려있잖아. 여러분들의 계좌가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종목명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쇼커버 반등에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추격 매수 안 하시길 좀 바라겠고, 오늘도 일단은 비중 조절하시라고 아까 삼성전자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선물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달러도 지금 1502원까지 돌파를 해줬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 선물 좀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 꼭 놓치지 않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꼭 종목만 남겨주시고요.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져갔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 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